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CS5 13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툴과 그 안에 있는 옵션들, 그리고 또 브랜드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 색상인 형태를 변형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브랜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그림,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그림의 오브젝트 색상이라든가 그 모양,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브랜드 틀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그라디언트 준 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브랜드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먼저 있는데, 자, 툴바에 있는 브랜드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각각의 다른 오브젝트를 찍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메뉴바에 있는 브랜드 만들기라는 걸 눌러서 자기가 알아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찍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두 가지의 오브젝트가 서로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툴바에 있는 브랜드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직접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그 내가 클릭하는 지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엇갈리게 되면은 브랜드가 되는 모양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찍는 포인트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찍었을 때 브랜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먼저 보고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그 위에 메뉴바에 오브젝트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브랜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눌러보면은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 만들기와 그리고 풀어버리기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다시 또 제거하는 게 바로 풀어버리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에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expand라는 게 있을 텐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음, 브랜드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리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양쪽에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그려놓고 이 두 가지를 브랜드를 시켰을 때 실제로 그려져 있는 그림 두 가지죠. 내가 그려놓은 거는 그러면 그 안에 두 가지가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양은 실제의 오브젝트가 아닌 가상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들을 나는 진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브랜드가 된 그 부분을 선택하셔서 확장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가상의 오브젝트들까지도 일일이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안에 또 우리 브랜드 안에 스페인 바꾸기라는 게 있는데 스페인 바꾸기는 이미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림의 가운데 패스의 그림을 바꿔줄 수 있는 적용된 브랜드에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스파인 바꾸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브랜드 안에 스파인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는 브랜드의 좌우의 순서를 반전시킬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앞뒤 반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앞과 뒤의 순서를, 그러니까 상하 순서를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브랜드 직접 일러스트로 넘어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도형을 한번 두 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좀 채워야겠죠? 그래서 견본창에서 색상을 붉은 색깔 하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또 색상을 다르게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파란 색깔 계열의 두 가지의 색상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브랜드라는 걸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만들 거니까 두 가지 전부 다 전체 선택. 자,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툴바에서 이 브랜드를 누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뉴바에서 브랜드라는 거를 찾아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메뉴바에 있는 걸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자, 브랜드라는 거 안에 보시면은 여기 만들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브랜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단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단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옵션 창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브랜드라는 메뉴를 누르면 그 밑에 브랜드 옵션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거를 눌러보세요. 자, 요거를 눌러보시면 자, 지정된 단계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정된 단계가
8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8단계로 브랜드가 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정된 단계고 요거는. 그래서 1단계부터 해서 내가 숫자를 넣고 싶은 만큼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주고 싶다 그러면 단계를 높이면 되죠. 여기다가 한 20 정도를 주고 미리 보기를 한번 껐다 켜볼까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단계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개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부드러워지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매끄러운 색상을 쓰고 싶다. 요거를 누르시면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마치 그라디언트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매끄러운 색상을 쓰면은 단계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단계가 들어가요. 거의 200이 넘는 단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끄럽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그라디언트의 수준으로 봐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지정된 단계에서 좀 숫자를 높여주죠. 그래서 한 100 정도만 들어가도 거의 뭐 아까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요 정도만 들어가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요 매끄러운 색상은 거의 단계 수준으로서는 200이 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요런 거 지정된 단계에서 한 100 정도에다 놓고 쓰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번엔 지정된 거리. 자, 이거는 거리. 첫 번째 거에서 브랜드 되는 그 거리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값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cm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cm씩 거리가 들어가는 거고 조금 더 크게 한 4cm씩 해볼까요? 그러면 단계로는 한 3단계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값에 의해서 주는 거. 자, 그 다음 지금은 직선이니까 우리가 방향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으로 지금 브랜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습이 지금 특별하게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방향이 만약에 굴곡이졌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모양이 되는 거와 그 방향이 돌아가는 것처럼 같이 브랜드되는 오브젝트들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브랜드를 일단 하나 넣는데, 지금 단계를 조금 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선택하면 전체가 셀렉트가 되죠. 전체가 셀렉트가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브랜드를 넣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뭐 색상을 바꾸고 싶다. 선택하면은, 계속해서 전체가 셀렉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실 때에는 자 여기는 직접 선택 툴, 부분 선택 툴로 동그라미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색상을 바꾸면 거기에 있는 색상의 브랜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안의 색상은 자동으로 바뀌죠. 자, 셀렉트가 되는 부분은 내가 직접 그린 네모와 동그라미밖에는 없어요. 안에 있는 요것들은 셀렉트가 안 되죠. 자, 요거는 가상이에요. 지금 실제의 오브젝트가 아닌 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치를 바꿔볼까요? 이 정도. 그러면 다시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위치를 바꿨을 때도 그리고 또 색상을 바꿨을 때도 거기에 해당하는 브랜드로 계속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패스를 그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직선의 모습으로 지금 브랜드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 이렇게 굴곡으로 돌아가는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 패스의 모양을 바꿔줘야겠죠. 자, 패스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바꿔주기 위해서 자, 제가 여기에다가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하나 가운데다가 추가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추가된 앵커 포인트를 이동시킬 거고 자, 이동시키니까 모양이 V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얘를 한번 굴곡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굴곡의 모습으로 바꿨더니 굴곡의 모습 형태대로 브랜드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브랜드예요. 자, 지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셀렉트를 할 수 있는 실제의 오브젝트는 동그라미와 네모라 그랬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은 가상이라고 그랬죠. 이건 실제 오브젝트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네모와 동그라미의 중간 단계인 요거를 오브젝트로 갖다 써야겠다. 이럴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오브젝트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안에 있는 브랜드, 그리고 여기에서 확장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확장이라는 메뉴. 자, 요 expand라는 걸 눌러주시면
그 가상으로 만들어졌던 중간 단계의 브랜드가 전부 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패스를 이렇게 형성을 해요. 전부 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자, 뭐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패스를 좀 우리가 뭐 만들어서 돌아가는 모양을 좀 바뀐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러면 먼저 조그만 별 하나 그려볼까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별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별의 모습이 지금 요거죠? 그래서 요거의 모습을 뭐 좀 진한 색깔로 해볼게요. 빨간 색깔 같은 걸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가 돌아가기 위한 부분은 이제 만들어 줄 텐데,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별 하나, 그리고 또 요거를 Alt 버튼을 눌러서 또 하나의 이렇게 또 하나의 오브젝트를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별을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이제 패스를 그릴 텐데, 자, 얘가 여기서부터 돌아가기 위한 패스를 이렇게 할게요. 자, 연필 툴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의 패스에 맞게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요 두 가지의 별. 자, 먼저 요 색깔을 좀 바꿔줄까요? 이왕이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별을 가져다 놓고 얘네 둘을 먼저 브랜드를 시켜주세요. 자, 오브젝트의 브랜드. 만들기죠.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우리가 패스 그려놓은 게 있죠? 자, 얘가 지금 보이질 않죠? 선색상이 없어서 제가 선색상을 좀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요 모양대로 갖다가 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자, 부분 선택 툴로 자, 여기 보시면은 패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이 가운데에 패스가 같이 만들어지죠? 자, 그 부분의 중심 부분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끝에다가 맞춰주고 여기에 중앙 부분을 정확하게 요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맞춰주고 난 다음에 전체 셀렉트 그리고 오브젝트 브랜드에서 스파인 바꾸기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개수를 조금 높여볼까요? 오브젝트의 브랜드 옵션. 옵션에서 단계를 조금 높여서 한 20 정도 줘볼까요? 20 정도 줘볼까요? 자, 20 정도 조금 작네요. 이것도 한 50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50 정도 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모양을 바꿨어요. 자, 지금 제가 요거 했을 때는, 모양이 조금 달랐었죠? 이렇게 각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별들이. 그 흐름대로 같이 돌아가는 거, 이거는 돌아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뭘 볼 거냐면,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서, 자, 오브젝트에 있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쪽에 있는, 요 툴바에 있는 브랜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툴바에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먼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고, 또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두 가지의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두 가지를 브랜드를 시킬 건데 자,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브랜드 툴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이거는 직접 가가지고 내가 브랜드 시키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같은 쪽을 선택을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자, 왼쪽 위에 부분이죠? 그럼 요쪽도 여기.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가 예쁘게 만들어지죠. 차례대로. 약간 피아노 건반 같은 그런 브랜드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컨트롤 Z로 취소해보고, 다시 이번엔 브랜드를 엇갈려서 X자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이쪽을 먼저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왼쪽 위에 부분을 찍으면, 자, 종이가 돌아가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서로 이게 교차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똑같은 모양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점을 찍어 주셔야 되고 클릭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반대쪽을 눌러 주실 때에는 그 모양이 서로 돌아가면서 브랜드의 모습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찍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서 또 우리가 찍어줘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옵션 창 그대로 뜨죠? 여기에서 단계, 그리고 방향 바꿀 수가 있죠?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브랜드를 이용해서, 어, 빛나는 별도 한번 그려보고, 몇 가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별 하나 그렸고, 별의 색상을 붉은 색깔 톤을 줄까요? 이렇게. 그래서 별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요 별을 약간 입체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선택해서, 자, 이 안에다 조그만 별을 하나 더 그리시면 돼요. 자, 스케일 복사하시면 되죠. 더블 클릭, 스케일 복사. 조금 작게 해볼게요. 한 20% 정도만 줘볼까요? 한 20%.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면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20%로 복사. 여기 나오죠? 요거는 하얀 색깔을 줄게요. 그러면 붉은 색깔 별 위에 하얀 색깔 별이 그대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 자, 이걸로 찍으려면 정확한 위치를 같이 찍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할게요. 오브젝트, 브랜드,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빛나는 별의 모양이 나오죠? 약간 입체 모양의 별. 자, 단계가 지나가는 모습이 약간 껄끄럽게 보인다면 자, 요거를 단계를 조금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옵션 창에서 8단계가 아니고 이거 한 뭐 20단계로 올려볼까요? 20단계로 올려서 이렇게 주면은 아까는 약간 여기 이렇게 그 단계가 약간 보였었던 게 지금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입체 별도 그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글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글자도 제가 여기다가 뭐 A라는 글자를 하나 쓰고 자, 글자를 조금만 키울게요. 자, 글씨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아니죠. 패스니까 아니 오브젝트가 아닌 우리가 그 폰트로 사용을 한 거니까 일반 오브젝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일단은 색상을 좀 주고 그리고 요거를 일반 오브젝트로 고치기 위해서 자, 선택한 상태에서 문자 그리고 윤곽선 만들기. 자, 이거를 누르면은 윤곽선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오브젝트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하나 카피해서 일단 밑에다 하나 놓을게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카피. 자,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와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축소시켜서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자, 요거의 색상을 좀 바꿔야겠죠. 요거 색상은 조금 틀리게, 이렇게 흐린 색깔로 줄게요. 그다음에 두 개를 브랜드. 자, 단계를 조금 높여야겠죠. 브랜드 단계를 옵션에서 자꾸 8로 들어가네요. 20으로 단계를 높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형의 브랜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뒤도 같이 브랜드가 되면서 이것도 색깔이 약간 흐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써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얹어주면은 이런 식의 입체 글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브랜드 형태로. 자, 브랜드로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브랜드를 잘 사용하면은 오히려 그라디언트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로는 예제가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한 번씩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 또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브랜드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